한미가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상호 봉환식을 서울공항에서 거행했습니다. KC-330 시그너스에 탑승한 우리 군 전사자의 유해 10구가 미국 하와이에서 출발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미 유해 상호 봉환식 준비를 위해 하와이 히캄 기지를 찾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을 KFN 국방뉴스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호국 영웅의 귀환을 위한 준비 현장을 소개합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KFN-TV 디펜스 프라임에 출연해 국민주권정부 1년의 국방 분야 성과와 미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완수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국방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필승, 저는 호위 전투기 임무편대장 박병준 소령입니다. 영웅의 귀환을 마중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제 외로웠을 그 시간들을 내려놓으시고 영원히 푸르를 조국에서 편히 쉬십시오. 경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6.25 전쟁에서 산화했지만 오랜 시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우리 군 전사자 유해 10구가 미국 하와이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전사자 유해 3구도 미국으로 봉송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마지막까지 전우를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예우와 책임의 뜻을 다졌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우리 군 유해 10구를 실은 수송기가 KF-21과 F-35A의 엄호를 받으며 대한민국에 도착합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 봉환식을 주관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해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정부는 귀환한 무명 영웅들에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국군 전사자 유해를 상징하는 무명 군번줄을 전달하며 이름과 가족을 반드시 찾아드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모두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는 나라는 미래가 있고 그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공동체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영웅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지키고 그 숭고한 뜻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미국으로 봉송될 3구의 미군 전사자 유해에는 아리랑 스카프를 수여하며 함께 싸운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해 양국 전우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우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 고귀한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영웅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는 자유와 평화를 더욱 굳건히 수요하고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그 숭고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으로 봉환된 전사자들은 앞으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신원 절차를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앞서 보신 유해 상호 봉환식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하와이 히캄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 감식을 통해 신원을 되찾은 호국 영웅들의 귀환 현장을 차성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와이 히캄 기지에 위치한 미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에 나와 있습니다.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를 감식하고 고국으로 모시기 위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국유단과 2011년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DPAA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에 대한 공동조사와 발굴, 감식 등을 함께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국유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유해 신원 확인 연구시설 내에 운영되고 있는 6.25 전쟁 신원 확인 프로젝트와 협력해 호국 영웅의 귀환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 연구실 한편에 국군 전사자 유해가 최종 확인을 위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유해들은 미치기 전사자 유해를 수습할 당시 혼재돼 있던 유해 중 국군 전사자로 추정된 유해로 지난해 11월 DPAA와 국유단이 하와이에서 실시한 정밀 공동감식을 거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DPAA 연구진은 국유단에게 유해를 인수하기 전 증거물 관리 체계에 따라 기존 문서와 대조해 유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동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국유단과 DPAA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해의 형태학적 특징은 물론 사진 자료와 기록물, 유전자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며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We have a relationship with Macquarie, which begins with historical research. We work on research packets, and that can be either for field excavations, which we do jointly with our South Korean partners, or it can be with disinterment. So the remains that we're repatriating right now from our side come from past work that we've done in both North Korea and then also work that we've done to do disinterments from the Punch Bowl. Those come from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resulted from a long-standing, almost 20-year process to get those remains out of the ground and back to their families in Korea. 이번 봉환 대상인 유해는 모두 10구입니다. 유해들은 6.25 전쟁 전사자 확인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발굴 지역과 발굴 참여 국가 등을 참고해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중 펀치볼 국립묘지에서 재개장해 확인된 유해의 경우 전사 직후 수습돼 곧바로 방부 처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일부 유해에선 피부 조직이나 발톱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보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세부 확인 작업이 끝난 유해들은 태극기에 정성껏 감싸져 봉환을 준비합니다. 10구의 유해 중 9구는 태극기로 관포되고 대표 유해 1구는 성조기로 관포돼 한미 유해 상호 봉환식 행사 간 유엔기를 거쳐 태극기로 최종 관포 과정을 거칩니다. 국유단이 발굴 과정을 통해서 발굴한 미군 유해 2000년부터 총 26구의 유해가 송환이 되었고 이 중 11구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미군이 발굴 과정을 통해 확인한 국군 유해를 2012년부터 총 314구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송환받아 이 중 20명의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발굴된 유해에 대해서 각각의 국가가 6.25 전사자에 대해 잊지 않고 있고 한 분까지 마지막 한 분까지 각각의 국가에 송환해 드리는 국가의 무한 책임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호국 영웅들이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마침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10명의 호국 영웅이 수송기에 탑승하고 이들의 송환 과정을 모두 함께한 후배 전우들이 경례로 예를 갖춥니다. 호국 영령에 대하여 경례.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하자 F-35와 KF-21이 호위 비행에 나서며 영웅들의 귀환을 맞이합니다. 선배님들의 대한민국을 위한 고결한 희생을 기리며 주국수의 의지는 이제 저희가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70여 년의 세월 동안 이름 없이 잠들어 있던 호국 영웅들은 한미 양국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 끝에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들은 태극기에 감싸여 하와이를 떠나 그리운 고국품에 안겼습니다. 하와이 히캄 기지에서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오는 6일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합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추념식에는 가평 육군 헬기 추락사고 순직자의 유가족과 6.25 전사자 발굴 유해 유가족 등이 특별 초청될 예정입니다.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추모 묵념이 진행되며 별도의 초청장 없이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캐나다 국방장관과 통화하고 방산 분야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데이비드 맥퀸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과 공조 통화를 하고 양국의 주요 국방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잠수함 사업과 안보 방산 전반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캐나다가 핵심 파트너로서 연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도산 안창호함의 캐나다 빅토리아 기지 기항과 양국 해군의 연합협력 훈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양국 해군의 상호 운용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양국 장관은 전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완수에 중점을 두고 2027년도 국방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KFN-TV 디펜스 프라임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 국방 분야 성과와 미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내년도 국방 예산 정부안 편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과 병력 절감형 과학화 강군 건설, 우수 인력 확보, 예비 전력 정예화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먼저 전작권 회복에 필요한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라든지 또 전작권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 등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관은 병력 위주의 우리 군을 질적으로 우수한 무기 체계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 등 과학화 강군 건설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차관은 우리 군의 핵심 자산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복무 여건 개선에 국방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부 보수 인상, 장기 복무 지원 확대, 주거 및 이사 지원 강화, 군 주거 환경 개선 등 안정적 복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비병력 감소에 대비해 비전투 분야의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예비 전력을 정예화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 차관은 미국이 동맹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방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또 국방비를 효과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집행률이 저조했던 부분들은 줄이고 하면서 핵심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요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KFN 디펜스 프라임 이재명 정부 1년 국방 분야의 성과는 5일 오후 8시 KFN TV에서 방영되며 유튜브 KFN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국방 뉴스 김철환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2026년 합동지휘통제 통신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군 지휘통제체계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세미나엔 국방부와 합참, 각군 관계자와 함께 국방 유관기관과 방산업체, 대학연구소 등 민관군 지휘통신 분야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ZC2 구현을 위한 한국군 지휘통제체계 발전 방향으로 여기서 ZC2는 합동 전장 정보를 활용해 실시간 전장을 가시화하고 AI 기반의 지휘 결심 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합동 전략 운용을 보장함으로써 전 영역 우세를 달성하기 위한 지휘 통제 개념입니다. 참석자들은 AI와 클라우드, 데이터 통합, 사이버 보안 등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군 지휘 통제 체계인 킥스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 발전 방향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개회식 후 특별 강연에선 녹서포럼 박태웅 의장이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준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선 분야별 전문가들이 킥스 분산 클라우드 기반 구축 방안과 데이터 통합 표준화, AI 적용 전략 등 미래 지휘 통제 체계 발전 방안이 공유됐습니다. 우리 합참은 각군과 협력해서 앞으로도 AI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또한 그 클라우드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우리 한국군이 원하는 전쟁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합참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군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전력화 계획을 추진하며 한국군 지휘통제체계 킥스 구축을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해병대 병 1329기가 6주간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예 해병으로 거듭났습니다. 해상 돌격 훈련과 극기주 훈련 등을 통해 해병대가 갖춰야 할 전투 역량을 길렀는데요. 1329기는 이제 각급 부대에서 호국 충성 해병대의 명예를 이어갑니다. 박인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해병대 병 1329기가 4일 신병 교육 훈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 입영한 1329기 신병들은 기초군사훈련, 해병대 특성화 훈련 등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렀습니다. 특히 해상 돌격 훈련에선 해병대의 핵심 임무인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익혔고, 극기주 훈련에선 산악전과 각계전투, 천자봉 고지정복 훈련을 완수하며 해병대 정신을 체득했습니다. 봄비와 더위 속에서도 이어진 훈련. 1329기 신병들은 해병대 특유의 전우회 속에서 모든 훈련을 마무리했고, 우측 가슴에 무한한 자부심이 깃든 빨간 명찰을 달았습니다. 6주 동안 힘든 훈련도 많았지만 동기들과 서로 의지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해병으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빨간 명찰에 담긴 책임감을 항상 가슴에 담고 어떤 임무도 완주할 수 있는 강한 해병이 되겠습니다. 필승! 1329기에서도 3대가 해병대 일환인 가문이 탄생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해병이 된 만큼 책임감도 남다릅니다. 가족의 뒤를 이어 해병대원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입대했고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선배 해병들의 정신을 본받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정예 해병이 되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승!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해병대 정신을 갖춘 병 1329기. 정예 해병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임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합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클래식 공연이 오는 7일 경기도 부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프로젝트 부활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엔 주요 오케스트라 출신 지휘자와 성악가, 연주자 등 200여 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무대에선 구스타프 말러의 대표작 교향곡 제2번 부활을 연주해 삶과 죽음 그리고 재생의 메시지를 전하며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립니다. 프로젝트 부활의 단장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의관 이동원 대위는 이번 공연이 단순한 클래식 공연을 넘어 기억과 감사의 가치를 음악으로 환기하는 자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공연 수익 일부를 국가유공자 기부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과 맞물려 대규모 통합방위 훈련과 샹그릴라 대화가 연이어 개최됐습니다. 이와 관련 언론 보도에 바로잡아야 할 내용들이 있었는데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한미연합으로 실시됐던 화력훈련이 이번에 우리 군 단독으로만 진행됐는데 이 배경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배제 논란을 강하게 반박하며 오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화력 훈련 관련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게 이제 지난번 2023년이나 2024년도에는 이제 한미 연합으로 이걸 같이 훈련을 했었는데 우리 군만 이렇게 합동 훈련을 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모 매체가 보도한 대규모 화력 훈련에 주한미군을 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규모 화력 훈련은 1977년부터 총 13회 실시되었는데요. 그중에 미군이 참가한 것은 5회로 절반 이상을 우리 군 단독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이번 합동 화력 훈련은 올해 초 훈련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주국방, 첨단 강군, 방산 강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참가하는 한국군 주도의 합동훈련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강조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애초에 함께 해야 하는 훈련에 주한미군을 뺀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한미는 연간 훈련 계획에 따라 다양한 연합훈련을 연중 균형되게 시행하고 있으며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바탕으로 굳건한 연합항의 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일부 내용만 부각하여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대세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전시작전 통작권 전환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언급한 발언들은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비밀 누설 의혹 등을 일축했습니다. 안규백 장관께서 한미 전작권 전환 충족률 94% 발언이 이제 한미 연합 비밀 파기다 이런 발언 논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관련 언급은 조속한 전작권 회복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이해를 돕기 위한 계략적인 수치를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연합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연합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수습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 속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꼼꼼하게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비군 사망사고 관련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육군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관련 내용은 육군에서 수사 중이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될 겁니다. 다만 수사 결과가 나오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업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사고 수습과 전문기관을 통한 전방위적인 기술조사 지원에 착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본 사항에 대해서 사고 수습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기술 지원에 대한 범위는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이라든가 기품원,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인력과 기술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사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판단해 주십니다. 우려 섞인 시선 속에서도 우리 군은 빈틈없는 연합 방위 태세와 안전사고 재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유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군사 대응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 위협을 강조한 일본 방위백서 초안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안보 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국제 안보 이슈 이민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국면 속에서도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서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며 대이란 압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As far as Iran's concerned, you're going to find out what the deal is. But the main parts of the deal is that it can't have a nuclear weapon. The strait will open immediately. It's going to open immediately. 미국과 이란은 현재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외교적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미군 피해 발생 시 군사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 휴전 협상과 관련해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철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고 이스라엘 역시 완충지대 유지를 위해 철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واستسلام وهزيمة وتحقيق لأهداف العدو وهو كحلم إبليس بدخول الجنة. 양측 모두 합의안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서 중국 군사활동에 대해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중국군이 대만 주변 군사훈련을 상시화하며 실전 능력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는 7월 국무회의를 거쳐 방위백서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두 번째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올해 북중 우호 협력 상호 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클리 외신 이민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5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을 방문해 수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뒤이어 대전 유성구청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이 청장은 안타까운 희생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특전사 대원들이 지난 1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호주 퀸즐랜드 타운즈빌 일대에서 열리는 서던 제커루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4개국 장병들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특수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공군 5호 공중기동비행단이 5일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부대 인근 낙동강 제방길에서 리멤버 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장병과 군무원, 가족들은 6.6km 달리기를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오전 구름이 걷히면서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원주는 11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는 30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높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일요일부터는 대기 불안정에 의해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